근데 실수가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기도 하죠. 뭐 억지로 사기를 치려고 한 것 같진 않다 이런 논쟁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빠지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진통 과정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녕하세요. 남자TV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와인 바꿔치기 한 모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와인을 마실 줄도 모르고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바꿔치기. 근데 말이 좋아서 바꿔치기지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뭐 어쨌든 사건은 다들 아실 텐데요. 어떤 소믈리에가 2000 빈티지가 아닌 2005 빈티지를 들고 와서 A씨에게 설명을 하고 서비스를 했죠. 근데 A씨는 바틀 사진을 찍었는데 소믈리에가 잠시만요 하고 직원 공간으로 가서 2000 빈티지를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2000 빈티지와 2005 빈티지가 한 병 가격에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A씨는 사진에 찍혀있던 2005 빈티지 사진을 보고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소믈리에는 당황한 나머지 2000 빈티지가 주문이 되어 1층에 있는데 와인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즉흥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엄청 큰 씨앗이 됐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 돈 내고 먹는데 왜 저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냐 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과문으로 업로드를 했는데 결국에는 뭐 꼬리 자르기다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방송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신뢰 사회로 가기 위한 성장통인 것 같아요. 방송에 나온다고 해서 엄청 유명해지고 하면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또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조명을 확 받게 되면 그 시스템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기도 하죠. 뭐 직원도 늘려야 되고 공간도 늘려야 되고 그리고 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유리병에 담겨 있으니까 당연히 운반이나 이런 걸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적자가 나면 안 되니까 경영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한데 이제 갑작스런 주목을 받게 되면 이제 딘딘이 연예인병 에 대한 얘기를 한 것처럼 단순하게 연예인병의 문제도 있는데 그 시스템이 자리 잡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 저 병원도 개원한 지가 얼마나 되지 않았는데 4개월 됐나요? 초반에 조금 성장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시스템이 안착되기까지에는 뭐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고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이 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개원하고 4개월쯤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안정감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방송에 떴다라고 해서 확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중국과 같은 이제 어떤 일본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일본은 이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신뢰가 구축되어야 사람들이 그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라고 했었는데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유행이 확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 상품과 서비스를 순간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다가 또 그런 거품이나 유행이 꺼지면 확 줄어들게 되는 이제 이런 습성이 있다고 했는데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그 어디쯤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사실 흑백 요리사라는 것도 집에서 부모님께서 보시길래 저도 같이 한 회차를 본 적이 있는데 당연히 뭐 재미야 있죠. 그리고 음식이라는 것이 뭐 총 3번 맛을 본다곤 하잖아요. 아니, 눈으로 한번 보고 코로 한번 냄새를 맡으면서 맛보고 그다음 미각으로 맛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편식도 안 하지만 그렇게 미각이 뛰어난 편도 아니고 음식이라는 것은 에너지 보충 수단이다. 칼로리를 확보하고 이제 무기질을 섭취를 해서 인체를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맛있는 거 먹고 하면 좋죠. 근데 맛있는 거를 먹는 것보다 누구랑 함께 먹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사실은 막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뭐 산미를 추가해야 된다, 뭐 단맛이 난다, 고기가 속까지 익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면 좋죠. 훌륭하신 분들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즐기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엄청난 돈을 내가면서 그것을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마음 한켠에는 있긴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게 시스템상 2000년산, 2005년산 요 가격 차이 10만 원이 난다고는 하는데 또 어떤 와인 전문가가 뭐 이게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거에 대한 뭐 추가적인 뭐 조사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죠. 뭐 CCTV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리도 없고 뭐 수사가 들어가서 영장을 청구해서 뭐 계좌 내역을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불가능하긴 한데 이제 확인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시스템상으로 좀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다들 인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물론 그 모수 측에서도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뭐 그걸 옹호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사과문도 뭐 진정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댓글에서도 이제 논란이 일리긴 하죠. 뭐 실수지 어떻게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실수가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기도 하죠. 뭐 재고 관리에 실패했다, 뭐 억지로 사기를 치려고 한 것 같진 않다, 이런 논쟁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진통 과정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강남이나 가로수길, 특히 이제 가로수길은 공실이 많은 걸로 지금 유명하긴 하죠. 뭐 신촌에 있는 아현동 상권도 마찬가지긴 한데, 물론 다른 성수동이나 뭐 강남역 일대에 있는 다른 건물들은 또 잘 나가고 있긴 하죠. 그래서 무조건 다 망한다, 무조건 다 흥한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제 건물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서 이제 월세 가격을 비례해서 건물 가격을 연동시키는 게 있죠. 그러니까 사실 건물주들은 건물 가격을 오르는데 더 집중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월세 그 얼마에 대해서 월세 받자고 건물을 산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내가 사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냥 그때 그 차액이 월세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월세를 낮출 수가 없는데,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찾아가려고 하면 또 서울의 강남에 있어야 되죠. 그 높은 월세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소비자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유명하다 한들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격에 대해서 무조건 수용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보다는 저신뢰 사회이고 한다 한들 이제 그래도 검토를 한단 말이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소비를 할 텐데,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소비자의 심리적 저항성과 그다음에 가게 입장에서 이익이 날 수 있는 그 가격의 범위가 사실은 상당히 갭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골에서 장사를 하는 게 더 이익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섬에서 근무할 때만 해도 섬에 계시는 이제 농부나 어부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농업이나 어업은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세금도 상당히 적게 가져가고 국가에서 세금을 적게 낸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그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이제 농작물이나 이제 어업이라는 것이 자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해충이 휩쓴다든지 하면,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또 손해를 보긴 보는데, 또 거기에도 어차피 보험을 들기 때문에 또 나름 좀 괜찮은 직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뭐 고등학교 때도 시골 고등학교를 나오는 게 대학교 가기에 되게 유리하잖아요. 왜냐면 내신 따기가 워낙 좋으니까 좋은 내신으로 이제 수능보다는 내신 따기가 훨씬 더 쉽죠. 저도 뭐 약간 어중간한 인문계를 나오긴 했는데 좀 애매하게 내신을 받았죠. 네, 뭐 입학할 때는 수석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3등으로 졸업을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뭔가 그래서 아예 시골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가든지 그런 것들이 좋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근데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냐면, 오히려 유명한 업장들이 되게 가격을 많이 받는 것 같지만 또 비용까지 같이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는 수익이 안 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이 모수 서울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럼 소믈리에가 또 저런 이상한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교육을 받긴 해요. 이제 손님들한테 좀 전문적인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긴 하죠. 그래서 어떤 내가 좀 실수를 했더라도 좀 그걸 덮는 식으로 이제 계속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참 그런 것들이 참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또 대중들이 전문가의 포스를 원하기 때문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제 오히려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저도 이제 공보위로 근무를 할 때 어르신들이 막 다 아프다고 하잖아요. 어디 아픈지 모르겠는데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저희는 뭐 할 말이 없죠.
그럼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갑자기 이제 어르신들이 물어보죠. 아, 이게 뭐냐, 저게 뭐냐. 나도 모르는데 어떡해. 근데 이제 나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냥 관절염이에요. 뭐 근육통이에요.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옆에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전문가적 포스를 보여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마 모수 측에 있던 그 직원도 이제 그러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옳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뭐 어쨌든 네, 좀 모수 얘기를 해봤는데 뭐 사실 이제 저는 저렇게 막 유행이 있고 이런 거를 막 쫓아가진 않는 편이어서 뭐 굳이 가서 예약도 하고 뭐 이래야 되나 싶긴 한데 또 가끔 심심할 때는 뭐 가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뭐 무조건 유행을 따라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뭐 저런 거 무조건 걸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긴 합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거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또 고신뢰 사회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뭐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